홍명보 감독이 잠깐 한 3초에서 5초가량 좀 정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도 손흥민 선수의 주장직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답변을 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도 이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손흥민 선수가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또 어울리는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홍명보호가 10월 달에 A매치 2경기 홈에서 치릅니다. 브라질전, 파라과이전, 홈 2연전인데요. 뭐 월드컵에서 끝났기 때문에 평가전,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선수들을 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두 경기입니다. 이번 명단 발표에서 좀 많은 좀 포인트들이 있는데 일단 명단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좀 눈여겨볼 만한 변화. 황희찬, 조유민, 김지수, 원두재 선수가 복귀를 했고요. 오세훈, 김태현, 변준수, 배준호 선수가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폼이나 여러 가지가 감안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황희찬 선수가 복귀를 한 거 어떻게 보십니까? 공격수 지금 원톱 조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네. 예. 이게 지난 9월 명단 발표 때도 약간 웅성거렸던 게 그 전까지는 이제 손흥민 선수는 미드필더 쪽에 분류하고 있었는데 포워드 쪽으로 배치를 했고 뭐 약간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3-4-2-1 전형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려고 고려하는구나. 거기에 맞춰서 손흥민의 포지션을 아예 공격적으로 배치를 했구나라는 하는데 저는 황희찬 선수도 이번에 비슷한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공격진에다가 배치를 한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스트라이크 자리에 있을 때 성과를 냈던 선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손흥민, 오영규, 황희찬 세 선수 모두 보면은 어떤 포스트 플레이나 이런 좀 정적인 또 동료들을 이용해 줄 수 있는 이타적인 역할도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잘하는 건 이제 상대 뒷공간을 능수능란하게 요리하면서 라인을 이제 완전히 라인 브레이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 중심으로 이제 공격진을 짜면서 저는 이게 3-4-2-1 전형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더 굳건하게 보여준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타겟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를 한 명도 뽑질 않았습니다. 오영규 선수가 그 역할을 당연히 뭐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다양한 재주를 갖고 있는 선수고 손흥민 선수는 뭐 대표팀에서 톱을 본 적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윙포워드로 좀 더 익숙한 선수고요. 소속팀에서 좀 톱으로 뛰고 있습니다만 황희찬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기존 우리가 예선전에서 했던 포메이션을 좀 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좀 두드러지는 그런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좀 현장 다녀오셨잖아요. 발표 네. 현장에. 공격수 관련해 가지고 뭐 특별히 나온 얘기들이 있나요? 공격수 관련해서 특별히 얘기가 나왔다기보다는 황희찬 선수에 대한 네.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황희찬 선수를 뽑은 이유는 뭐 최근에 소속팀에서도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황희찬 선수와 연결되는 거는 조규성 선수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예, 조규성 선수도 최근에 이렇게 소속팀에서 출장은 시간을 늘리고 있는데 골도 넣고 예. 정말 인간 승리 아닙니까? 그쵸. 오랜 부상을 딛고 돌아와서 여전히 대표급 기량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조규성 선수는 본인도 스스로 인터뷰에서 아직 무릎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고 홍명보 감독도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조규성 선수 미발탁 이유에 대해서 아직은 열 몇 시간 비행기를 타기에는 무릎 상태가 온전치 않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대신에 황희찬 선수를 좀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6월까지의 월드컵 3차 예선 때하고의 스쿼드의 어떤 성향이 또 다른 차이가 난다는 게 전형적인 윙포워드 숫자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배준호 선수가 빠지고 엄지성 선수가 들어왔고 뭐 이동경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윙포워드보다는 좀 이제 중앙하고 측면 사이에 그쪽에서 역할을 잘해주는 선수고 그러면 이제 윙백 쪽으로 분류되어 있는 수비 쪽으로 내려간 정상빈하고 하면은 전형적인 윙포워드 숫자도 이번에 역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홍명보의 3-4-2-1은 윙어를 두지 않는 그런 전술적인 운용에 기반을 합니다. 윙백들의 활용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면서 그 두 명의 그 2선 공격 자원들이 좀 더 이제 중앙 쪽에서 뭔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많이 좀 더 좀 기울어져 있다고 보면 확실히 플랜 A를 3-4-2-1로 지금 가닥을 잡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번 명단의 특징이 아닌가
근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그거는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었죠. 뭐 확정은 아니다. 항상 그렇듯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장도 확정 아니고 전술도 확정 아니고 뭐 그렇죠. 뭐. 예. 자,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서 아무래도 박용우 선수가 정말 좀 끔찍한 부상을 당하면서 월드컵 본선도 거의 뭐 날아갔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중상이잖아요. 네, 아주 안타까운데 좀 쾌유를 빌고요. 그래서 박용우 선수의 부상 때문에 원두재 선수가 발탁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원두재 선수는 홍명보 감독이 미국에서 그 베이스 캠프를 확인하는 출장을 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두바이로 가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뛰고 있는 조유민, 원두재, 박용우 세 선수의 경기를 다 체크를 하고 왔거든요. 사실 원두재 선수의 소속팀인 코르파칸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최하위권에 있고 상당히 매 경기 어려운 경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스타일적인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박용우 선수의 공백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자원은 원두재 그리고 뭐 이번에도 뽑힌 박진섭 요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의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미드필더 운영도 약간 지금 보면은 3-4-2-1 안에서는 저런 어떤 수비형 미드필더 6번 유형에 가까운 선수보다는 뭐 지금 옌스의 등장도 그렇고 이번에 또 황희범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 더 뭐 김진규나 백승호 이런 선수들이 더 기회를 얻지 않을까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중원 조합도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 2선 공격수 2명, 또 3선 미드필더 2명 이렇게 이제 사각형을 이뤄서 경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요 부분에서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이번 또다시 소집이 된 옌스 같은 경우도 소속팀에서 지금 그 2선 그 메잘라로 기용이 돼서도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서 대표팀의 전술적인 변화에 맞게 선수들 역시도 좀 다양하게 좀 테스팅이 이번에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황인범 선수가 지금 복귀를 하면서 그런 어떤 그림들이 좀 더 명확하게 그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비에서는 이제 조유민 선수가 복귀를 했고 김지수 선수가 지금 임대를 잘 갔죠. 임대 가서 이제 활약을 하면서 명단에 좀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한범 선수와 함께 또 3백 라인업 구성에 또 경쟁이 시작이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유민, 김지수 선수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지난 9월에 뽑혔었던 변준수 그리고 김태현 선수 네. 오른발 왼발 한 명씩이 빠지고 대신해서 이제 또 오른발 왼발 한 명씩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그 아주 대대적인 테스트를 한다기보다는 좀 이제 뭐랄까요? 깎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 그렇죠.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과정이죠. 이번에 스쿼드에. 2경기 하고 11월 달 2경기 하면 바로 또 3월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네. 물론 이번에도 겨울에 국내 파이즈로 소집 훈련을 아마도 뭐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풀 전력으로 감독이 선수들과 함께 이렇게 소집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월드컵 때까지. 그렇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10월 6일에 그 LAFC 경기가 있어서 한국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 오전이거든요. 월요일 낮에 경기 끝나니까 바로 온다고 해도 꽤 걸리기 때문에 뭐 협회 알아보니까는 화요일 새벽에 들어온다고 해요. 네. 와서 화요일 날 가볍게 뭐 몸 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좀 무리한 일정이긴 한데. 그렇죠. 뭐 유럽파일 때도 그런 비슷한 일정들을 많이 소화했었죠. 화요일 오후에 들어온다거나 저녁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시간 월요일 열린 게 LAFC 홈 경기잖아요. 끝나고 바로 LA 국제공항으로 가가지고 한국행 직항 타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어쨌든 뭐 브라질전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두어질 수는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출전 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 조정을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히샬리송이 소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히샬리송이 은근히 한국 많이 오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둘이 만나면 또 굉장히 또 반가울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홈에서 그동안 감독이 부담을 뭐 안팎으로 들려오는 얘기들 보면 감독이 홈 경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모두가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 경기 한다는 게 선수단까지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두 차례 홈 경기가 대표팀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순위 유지 차원에서의 성적도 중요한 편이라서 피파 랭킹. 네. 예, 최소 1승 1패를 거둬야 23위, 24위 이상을 좀 할 수 그렇죠. 있다는 예상이 있던데 그래서 결과적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기 전 현장 갔다 온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일단 박용호 선수 뭐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었고요. 주장 관련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소집 때 전후해가지고 계속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또 미국에 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직접 그 방송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죠. 리더십에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니까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또 했단 말이에요. 뭐 관련해가지고 이번에도 질문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원래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 명단 발표 기자회견 하기 전에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관련 질문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있었는데 그래도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지난 A매치 때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주장 이슈는 끝난 것이냐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이 잠깐 한 3초에서 5초가량 좀 정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도 손흥민 선수의 주장직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답변을 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 어떤 말이었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도 이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물론 모두가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주장이란 게 한 사람이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선수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뭐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손흥민 선수가 그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또 어울리는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발단이 홍명보 감독 스스로의 말이었잖아요. 그럼 그렇죠. 어느 정도 좀 그 매듭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얼버무린 답변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 지난주 있었던 중앙일보 인터뷰 때 내용 자체가 정리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남정 기자부터 오늘 기자회견에 들어온 기자들 한 번 더 컨펌 받는 질문이었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그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안 바꾼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안 바꾸고 가겠다. 네. 그러면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화법이죠.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그 3백 할 때도 똑같은 화법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실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소집이 되는 한 본인 스스로 반납하지 않고 이 주장 한 장을 뺏어서 주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안 나왔었다면 애초에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고요. 자, 이번 브라질전하고 이제 파라과이전 전설적으로 결국 우리의 결론은 9월 달에 했던 경기 스타일을 좀 다듬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죠. 포백을 다시 쓴다거나 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물론 3백이냐 4백이냐를 정해놓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거기 뒤에 또 붙었거든요. 브라질전에서 강팀 상대로 3백이 운용이 가능한지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10월 A매치까지는 계속해서 3백 3-4-2-1 형태로 운영을 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뽑힌 거 보면은 박진섭을 미드필더가 아닌 수비수로 분류를 하고 정상빈도 윙어가 아닌 윙백으로 분류를 하면서 나는 3백을 쓰겠다라는 거를 명단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상민 선수는 이번에 우리 손흥민 선수랑 붙을 때 봤지만 세인트루이스에서 이제 공격수로 뛰고 있잖아요. 네. 근데 대표팀에서는 지금 내려서 쓰겠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좀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그렇게 썼었고요, 지난번에. 네. 아무튼 이 새로운 전술 시도가 브라질도 뭐 전성기 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강팀이니까요. 안첼로티 감독 이끌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또 경기를 펼치게 될지 좀 기대가 되고 두 경기를 통해서 홈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